서울의 심장, 명동. 잠들지 않는 도시의 혈관처럼 얽히고 설킨 골목 깊숙한 곳. 마치 선택받은 자들만이 아는 비밀의 성소처럼 자리한 작은 카페가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커피 향이 아닌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덕심으로 24시간 온도가 식지 않는 공간이었다. 트로트계의 아이돌, 찬또배기 이찬원을 향한 팬들의 자발적인 아지트. 그날도 어김없이 카페는 그의 존재로 숨쉬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메운 그의 포스터는 수백 개의 눈이 되어 공간을 지켜보는 듯했고, 테이블 위 미니 배너와 컵홀더에 새겨진 그의 미소는 마치 팬들의 마음에 보내는 무언의 위로 같았다. 팬들은 정식 팬미팅이 아니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취획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 누구도 단 1초 후 벌어질 기적을 상상하지 못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처럼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리라고는.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이 막 끝난 새벽. 이찬원은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팬들의 함성에서 단 한 걸음만이라도 물러나 텅 빈 자신을 고요히 채울 작은 쉼터가 필요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흔한 광고 사진 하나 없이 그저 캐페이라는 글자만 소박하게 걸린 간판이었다. 그는 그 평범함에 이끌려 무심코, 그리고 운명적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은 멎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고요한 카페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하나의 거대한 우주였다. 입구 대형 스크린에서는 지난 단독 콘서트 실황이 뜨겁게 상영되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팬들이 꾹꾹 눌러쓴 손글씨 응원 메시지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뭐야졌다. 당황과 놀라움이 뒤섞인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매니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눈으로, 아니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형, 제발. 당장 나가시죠. 그것은 톱스타를 보호해야 하는 매니저의 당연한 본능이었다. 예기치 않은 만남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낳을 수 있기에 1초라도 빨리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정답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한 순도 100%의 애정이 가득 찬 이 공간의 공기를 온몸으로 흡수한 그는 매니저의 다급한 신호를 등 뒤로 한 채 나지막이 읊조렸다. 잠깐. 여기 너무 따뜻한데. 그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가슴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멈춰 선 것을 넘어 팬들이 모여있는 2층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성지를 향하는 순례자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찰나 2층을 가득 메우고 있던 50여 명의 팬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듯한 몇 초간의 절대 정적. 이내 그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경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감격이 뒤섞인 영혼의 외침이었다. 그 열기로 두꺼운 유리창이 순식간에 뿌옇게 흐려질 정도였다. 그곳에 있던 60대의 한 여성 팬, 김순자 씨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에게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고단한 삶의 위로이자 적적한 노년의 활기, 그리고 화면 너머로 만나는 아들 같은 존재였다. 매일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의 웃는 모습을 보며 시름을 잇던 그녀였다. 그런 그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그가 신기루처럼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평생의 감동이 응축된 보석이었다. 이찬원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을 때 스타와 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찬원은 혼란을 수습하려 두 팔을 살짝 들어 쉿 제스처를 했다. 마법처럼 소음이 잦아들자 그는 또렷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특별해졌습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그 울림에 팬미팅은 즉석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그는 권위적으로 줄을 세우거나 의전용 인증샷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이쪽 테이블부터 갈까요? 라며 몸을 낮춰 팬들 곁으로 다가갔다. 한 팬이 준비해 온 작은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자 그는 망설임 없이 노래를 시작했고 50명의 합창이 화답했다. 바로 그때 카페 스피커에서 운명처럼 그의 히트곡 편의점이 흘러나왔다. 누군가 원곡자 라이브를 외치자 그는 마이크 대신 손에 잡히는 머들러를 들고 천연덕스럽게 즉석 라이브를 선사했다. 계산되지 않은 꾸밈없는 모습에 팬들은 열광을 넘어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다. 이 감동의 드라마는 카운터에서 절정을 맞았다. 바리스타가 장난스럽게 외쳤다. 여러분, 이 집 음료 값은 이제 가수님 지갑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이찬원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부 다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그는 단 한 장의 카드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팬들의 음료 값을 결제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자신의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이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온 그들의 열정에 대한 따뜻한 보답이었다. 모든 꿈 같은 시간이 끝나고 매니저는 팬들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개인 SNS에 얼굴이 너무 가까이 나온 사진은 자제해달라고. 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로 모케이를 외쳤다. 그들은 인증샷 대신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추억을 업로드하기로 했다. 소라는커녕 오히려 지나가던 행인들이 저기는 왜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뜨거워요 라며 미소 짓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찬원은 방송국 복도에서 스쳐 지나는 막내 스태프의 이름까지 외우고 리허설 때면 조명 감독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라고. 작은 배려가 DNA처럼 몸에 새겨진 사람. 명동 카페 사건은 그의 그런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해프닝이었다. 팬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스타와의 셀카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 그의 보분짜리 배려와 뜻밖의 다정함이었다. 그는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드라마로 만드는 창작자다. 이제 이 이야기는 명동을 넘어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어진다. 춘향의 숨결이 깃든 광안로원에서 펼쳐질 춘향 달빛 콘서트. 명동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뿌린 온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춘향제가 가장 전통적인 데이트 코스라면 이찬원의 무대는 가장 현대적인 프로포즈가 될 것이라고. 광안로 정자에 비친 달빛 아래 그의 트로트 발라드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우연과 감동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처럼 남원의 한옥 골목에서도 문득 고개를 돌리면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할 것 같다. 저기요. 저 음향 체크 좀 해도 될까요? 결국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무대 위 화려한 고음이나 조명보다 때로는 계획보다 우연히 계산보다 진심이 훨씬 더 강하다는 진리를 증명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60대 팬의 눈물 속에,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그리고 그의 따뜻한 카드 한 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한편의 노래이며 우리는 모두 그 다음 페이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